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조리틀 특공대로 돌아온 조민재 아나운서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요. K2 흑표 정말 우리나라 방산의 자존심이죠. 오늘 그 얘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또 탱크를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도 굉장히 한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몰랐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 알고 나니까 흥미가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K2 흑표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고 또 가장 최초의 전차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나, 도대체 어떻게 전차가 이 전장에 등장을 하게 됐나, 그 이야기까지 최대한 한번 제가 꾹꾹 담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요. 제가 오늘 가져온 이 기사는요. 이 기사를 중심으로 보도록 할 거예요. 보면은 여기 The National Interest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굉장히요. 중요한 밀리터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그런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가 현재 어떤 사이트냐? 상당히 좀 공신력이 있는 그런 사이트예요. 가장 먼저 여기 보자면은 자, 여기 K2 Black Panther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잡지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의 외교 정책 그리고 국제 문제에 대해서 좀 자세한 분석을 다루는 격월간 잡지입니다. 이 잡지는요, 워싱턴 DC에 위치한 싱크탱크죠. 이 국가이익센터, 영어로 하자면 Center for the National Interest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발행을 하고 있는 잡지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믿을 만한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주제는 K2 Black Panther, K2 흑표. 그쵸? 멋있죠? One of the best tanks on Earth. 이 지구상에서 가장 최고의 전차, 최고의 탱크 중에 하나다. 그리고 밑에 써져 있죠. Made in South Korea. 아, 정말 멋있네요. 자, 그러면요. 오늘 이 흑표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이 탱크, 전차, 이거에 대해서 정말 완전히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제가 가장 먼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과연 우리 지구상에서 특히나 전쟁에서 이 탱크가 가장 먼저 등장을 했던 때는 언제일까요? 그렇죠. 뭐 상당히 최초에 대한 논쟁은 뭐 어느 분야나 많지만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는 이 보헤미아 쪽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요. 최초로 이 중세 후기 당시였습니다. 이 당시에 보헤미아 쪽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서 아군의 피해를 줄이고 또 적군만 골라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무기가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전차의 개념이 최초로 나왔다고는 하긴 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되게 약간 흥미롭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요, 굉장히 세상이 멸망하는 거를 지켜보는데 그런 거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은 그런 국가였다고 합니다. 그런 문화권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죽어버리면 세상의 멸망을 지켜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죽지 않고 타인만 골라서 죽일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이제 생각을 하다가 전차를 구성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여기 당시 이때 이 기술만으로는 현대의 전차와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죠. 사실상 구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차가 실제적으로 처음 우리가 최초로 나왔다고 말을 하는 게 마크 1 전차, 바로 영국의 전차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제1차 세계대전 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보면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전쟁 영화 탑3 중에 하나인데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영화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기 보면은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를 해놔요. 사람이 이런 탱크를 난생 처음으로 봤을 때 어떤 공포를 느낄 수 있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진동만으로도 느껴지죠. 뭔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게 오고 있다는 게.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 멀리에서 희뿌연 안개를 이렇게 거치고 굉장히 고철 덩어리 괴물이 하나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엄청난 공포를 느꼈다고 해요. 실제로 이 초기의 전차의 경우에는 성능이 지금에 비해서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는 이 존재 하나만으로 굉장히 적군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렸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최초의 전차가 이제 제1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영국에서 만든, 그렇죠, 마크 1인데 이 현재 영상에서 나오는 전차는 마크 1은 아닌 것 같아요. 마크 1은 아니고 생샤몽인가요? 네. 근데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좀 있긴 합니다. 뭐 영화에서 약간 뭔가 실제를 고증을 한다고 했을 때 그대로 고증을 따오기보다는 약간 실제로 마크 1 전차를 좀 보여 드릴 텐데 보시면
모양이 살짝 빠져요. 이렇게 멋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생샤몽인가 이것도 초기 전차의 일환인 것 같은데 어쨌든지 간에 생샤몽은 프랑스 겁니다. 네 그거를 좀 가져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게 가장 초기 최초의 전차 마크 1입니다. 얘가 왜 나왔을까요? 그렇죠. 정말 가장 참혹했던 전투 참호전을 이기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사실상 이제 제1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 참호전이 시작이 되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관총이 나왔잖아요. 기관총이 나오다 보니까 정말 전쟁이 교착 상태에 머무르는 거예요. 참호를 파놓고 그 안에서 계속 기다렸다가 대응 사격을 하고 다시 숨고 사격을 하고 숨고 그러다가 또 겨울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날씨가 정말 추워지죠. 그리고 참호에 비라도 오면요. 참호에 이렇게 빗물이 차서 굉장히 더럽고요. 수인성 전염병이 굉장히 창궐합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 참호발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피디님 이거 약간 조금 보시는 분들이 약간 힘들어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네 발이 썩어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더러운 물에 장기간 동안 발이 꽁꽁 그것도 혈액순환이 안 된 상태에서 이 군화끈을 꽉 매고 있다 보니까 발이 이런 식으로 썩어 들어가요. 뭐 이런 대표적인 참호전의 그런 부작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세계 최초의 이 영국의 마크 1 전차가 나오게 됐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성능 개량을 거쳐서 현대 전차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이외에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전차가 몇 가지 있는데 오늘은 그래도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 가장 먼저 대표작인 블랙팬서 보도록 하겠고요. 그 이후에 뭐 미국의 그런 전차라든지 아니면은 예전에 소련 전차가 굉장히 또 강력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거는 제가 다음 시리즈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편 영상에서 만나요. 네. 이렇게 해서 정말 좀 서론이 길어졌네요. 이 첫 전차 마크 1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전차가 어떻게 등장을 하게 됐는지도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이 멋있는 전차들이 많지만요. 또 뭐 독일의 뭐 레오파르트 뭐 이런 친구들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가장 제 최애 전차는 바로 K2 흑표입니다. 오늘 이 기사를 정말 정말 제가 많은 분들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가져와 봤어요. 기사라기보다도 약간의 논평 같은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할게요. 자, South Korea's K2 Black Panthers are among the best MBTs in the world. 와우, 한국의 K2 흑표전차는 세계 최고의 주력 전차. 이 MBT가 뭐냐면요. 주력 전차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Main Battle Tank. 맞죠? 주력 전차. 자, 그래서 가장 세계 최고의 이 MBT 주력 전차 중에 하나로 꼽힌다. While there may be disagreement on what's the best main tank, in its service, the short list includes the German Leopard. 물론 항상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논란들이 많죠. 또 여기에 밀떡분들이 오셔가지고 K2보다는 이게 더 낫다. 무슨 말이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람마다 이제 어떤 점을 특히 더 중요하게 보는지 이런 건 다 다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중에서는 하나다 이 말이죠. 자, 물론 이 K2 흑표와 좀 어깨를 비슷하게라도 좀 둘 수 있는 그런 동급이라고 보기에는 가장 첫 번째로 German Leopard 2 굉장히 유명하죠. 그렇죠. 독일의 이 Leopard 2 전차가 있고요. 또 British Challenger 2 아까 마크 1의 고장이죠. 영국의 이 Challenger 2 그리고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미국의 US Ammon Abrams 에이브람스 전차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마 제가 이 콘텐츠를 좀 오래 하게 된다면 이 친구들을 다 다루지 않을까 싶네요. At the same time, the Russian T-19th and T-14th Armada could also be considered. 그리고 여기 뒤를 이어서 러시아의 T-90 그리고 T-14 아르마타도 좀 비슷하게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K2 흑표를요, 여러분 이거 미국 싱크탱크에서 발행하는 잡지라고 했잖아요. 정말 독일 레오파트 그리고 이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랑 나란히 동급으로 좀 쳐주고 있습니다. 자, 밑에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considered among the best and possibly better than any others, it is also noted for being the most expensive MBT produced to date, with each reportedly costing around
8.5 millions. 자, 이렇게 보자면요. 이 가장 다른 전차들에 비해서 또 뛰어난 그런 성능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현재까지 제작이 된 주력 전차 중에서는 가장 좀 비싼 걸로 알려져 있으며 대당 약 850만 달러죠. 그렇죠. 8.5 million, 850만 달러 하나로 치자면 120억 원에 달합니다. 자, 그런데 그만큼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 사실 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적어놨는지 모르겠는데 레오파드 전차에 비해서는 상당히 가격적으로도 나이스하고요. 이 친구가 성능도 절대 뒤지가 않습니다. 어떤 성능 가지고 있을지 뒤에서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시아에서 가장 성공적인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가 된 한국이 이렇게 뛰어난 전차를 개발하고 여기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이유 바로 뭘까요? 그렇죠. North Korea, 북한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은 쭉쭉쭉 계속 한번 밑에 보도록 할까요? 네. 자, South Korea's tank force. 자, 한국의 전차 전력.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 탱크, 전차가 처음 도입이 된 게 언제였을까요? 아, 여러분, 약간의 삼촌포긴 하지만 왜 전차가 탱크라는 이름을 갖게 됐는지 아세요? 이 당시에 영국이 이 친구를 개발을 할 때 말 그대로 신무기인데 그냥 이름을 막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그냥 물을 수송하는 그냥 물 탱크라고 가짜로 약간 암호 코드를 만들자 해가지고 암호명처럼 탱크라고 불렀던 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전차지만 탱크의 원래 어원은 물탱크 할 때 그 탱크에서 온 게 맞아요. 네, 약간의 TMI였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 전쟁 동안 유엔군이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에 탱크를 들여오게 되는데 이 당시에는 무슨 전차였냐면 American M24 Chaffee Light Tanks. 라이트 탱크죠. 그렇죠. 경전차입니다. 그렇게 강한 전차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예상대로요. 이 M24 채피 이 꼬마 친구는 북한의 당시 소련제 뭐 T-35, 85 이런 전차에 대해서 전혀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소련의 탱크가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자, 우선은요. 뭐 세 가지 이유 정도를 들 수가 있겠는데 그 당시에는 뭐 미국과 소련이 그렇게까지 화력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나라들도 아니었었고 또 탱크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 경전차잖아요, 여러분. 당연히 장갑이 취약합니다. 이게 그냥 비단 전차뿐만이 아니라 뭐 대전차, 소총 이런 거에도 그냥 가볍게 뚫려버리는 그런 전차였고요. 또 당연히 화력적으로도 열세에 있겠죠. 경전차니까요. 그리고 뭐 기술적인 그런 문제들도 있었는데 사실 이 당시에 뭐 미국이 뭐 우리나라에 이렇게 뭐 급파를 하겠다 이런 거를 예상을 하진 않았겠죠. 일본에 좀 주둔을 하고 있던 미군 부대에서 이제 이 M24 전차를 차출을 해가지고 오게 됐는데 여기에서 유지 보수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전투 중에 뭐 포탑이라든지 아니면 주포가 고장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물론 뭐 그 당시에 기술적인 기본적인 문제들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좀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한반도에서의 첫 탱크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쭉쭉쭉쭉 한번 내려보자면은 자, 한국은요.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굉장히 한국군이 다양한 미국 전차로 뭔가 기갑 부대를 강화를 했지만 1970년대에 한번 이 M 이거를 뭐라고 읽어야 될지 솔직히는 잘 모르겠어요. M M601 M60A1 패튼, 그냥 패튼이라고 할게요. 이 패튼 주력 전차를 70년대에 한번 들어오려고 노력을 했다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항상 우리는 무슨 두려움에 처해 있죠? 그렇죠. Always fearing that its neighbor to the north would launch an attack across the DMZ. 자, 이 DMZ를 넘어서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것을 우려해서 독자적인 전차 개발을 해야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게 바로 K1 전차입니다. 자, 지금은 K2죠. K1도 분명히 존재를 했었어요. 언제? 자, 이 K1 전차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육군이요. 1970년대였습니다. 1970년대. 저희 어머니가 이제 70년대 생이신데 이 당시에 초반에 시작한 이 차세대 주력 전차 개발 프로젝트가 바로 미국의 XM1 프로그램인데 이 XM1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결과물이 바로 M1, 그렇죠? 전설의 에이브람스 전차. 아무튼 이것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기 초기 설계를 갖다가 우리도 K1을 만들게 됐고요. 이 새로운 한국산 전차는 late 1980s
1980년대 후반에 배치가 되었고 또 지속적으로 steadily improved 개선이 되었고요. 마침내 현재 이제 K1A2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자, 이후의 이야기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 볼게요. 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개발 과정에서의 이 특징을 한번 보자면, 여기 나와 있어요. The K2 was developed utilizing indigenous technology only. 순수 국내 기술로 일단 개발이 됐고요. 또 첫 번째 프로토타입은 2007년에 공개가 됐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2014년에 첫 100대가량의 이 K2 전차 생산이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 전차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Most Advanced MBT 주력 전차 중에 하나로 현재 이제 평가가 되고 있고 또 북한이나 중국이 보유한 어느 전차보다도 우수하다고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언론이 말한 게 아니에요. 현재 미국 싱크탱크가 발간한 잡지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할까요? 굉장히 또 중요한 그런 이야기들이 그 뒤에 많이 나와 있어요. It is a heavy hitter.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력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제 보시면요. 보세요, 여러분. 이게 사진을 순간적으로 찍은 거긴 하지만 굉장히 화력이 장난이 아니죠. 어떤 정도의 화력인지 한번 볼까요? 자, The two K2 Black Panther MBT has a crew of three including a commander, gunner, and driver. K2 흑표전차는요, 이 지휘관, 그리고 포수, 운전수 이렇게 세 명으로 구성된 승무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또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이 옛날에 초기 전차 중에서는 승무원이 막 12명 이런 식으로 꽉꽉 들어가야 되는 그런 전차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에는요, 단 3명만으로도 구동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전차의 주 무장은 독일 라인메탈사. 제가 이거를 방송에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 우리는 뭐 레인메탈 막 이러죠. 라인메탈. 자, 여기에서 나온 이제 L55 Smooth Bore Gun 활강포라고 이제 번역을 하게 되는데 활강포가 뭐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약간 드리자면 이 포신 있죠. 그 포신 내부에 강선이라는 게 있어요. 강선은 이 총열 내부에 새겨진 이게 나선형 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없는 거를 우리가 활강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활강포가 강선이 있는 거에 비해서 이제 장점이 뭐냐라고 한다면 뭐 포탄의 속도가 높아진다. 그다음에 포신의 내구성이 향상된다. 뭐 이 정도를 우리가 이제 알면 될 텐데 어쨌든지 간에 이런 활강포를 현재 주 무장으로 쓰고 있고 이거는 한국에서 라이선스를 받아서 생산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국내에서 설계된 자동 장전 장치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전 장치는 울퉁불퉁한 지형에서도 이동 중에 탄약을 자동으로 장전을 할 수 있게 해줘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정말 뭐 그냥 뻘밭도 지나가고 아니면은 막 바위길도 지나가고 이렇게 굉장히 구불구불한 길을 많이 다닐 텐데 자동 장전 기능이 없다면 당연히 우리가 탄약을 그때그때 바로 보급하기가 힘들겠죠.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여기 위에 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Explosive Reactive Armor ERA blocks 이것도 지금 하나의 제가 좀 약간 눈여겨보게 된 그런 기능인데 이게 뭐냐? 폭발 반응 장갑, armor가 장갑이니까요. 이 정도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대전차 무기, 여러분 참고로 대전차 무기라 함은 큰 전차 이게 아니라 대할대, 전차를 상대로 쓰는 무기라는 뜻이에요. 저는 예전에 대전차 무기라고 하길래 굉장히 큰 전차에 달려있는 무기 이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뭐 저 같은 분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미리 설명을 드립니다. 당연히 사람이 쓰는 무기를요 전차에다가 쓰면은 정말 그냥 계란으로 바위치기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전차 무기라는 게 따로 있는 거고요. 나중에 제가 뭐 판처파우스트 이런 식으로 관련된 무기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어쨌든지 간에 이 대전차 무기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 전차도 마찬가지로 뚫릴 수가 있게 됐구나. 이거를 알게 됐고 그럼 당연히 방어 체계를 구축을 해야겠죠. 이 차량을 보호하기 위해서 탄을 맞으면요. 블록 내부에 있는 폭발물이 꽝 하고 폭발을 하게 되면서 탄두의 관통력을 상쇄시키는 그리고 탄두의 어떤 회전력을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ERA Explosive Reactive Armor Block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능도 현재 탑재를 하고 있고요. 뭐 강력한 화력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방어 체계도 완벽하게 구축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굉장히 또 탄약 호환성이 좋습니다. 탄약 호환성도 좋고 또 굉장히 이런 스마트 탄약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아까 저희가 살펴본 그런 부분이고요. 또 계속해서 보자면은 이 K2 Suspension System 이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자, 이 부분은요. 제가 잠시 후 영상에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네, 계속해서 이 K2 전차의 이런 위력 그리고 성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또 그다음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하는 다음 이슈 보면은요. 여기 지금 KSTAM, Korean Smart Top Attack Muni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은 한국 스마트 탑 어택 탄약. 아, 굉장히 좀 이름이 어려운데 이렇게 좀 한번 번역을 제가 해봤습니다. 이거를 발사할 수 있다고 해요. 자, 근데 이게 어떤 거냐? 스마트 탄약인데요. 목표를 활성화시켜서 이렇게 스마트하게 맞추는 그런 탄약인데, 발사 후에 유도가 없어도 자동으로 목표를 타격할 수 있게 만드는 말 그대로 정말 스마트한 최신 기술의 집약체인 그런 탄약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바로 밑에 나와 있어요. K2 Suspension System. 자,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했었죠. 이 K2의 Suspension System. 자, 여러분, 서스펜션이 뭘까요? 그렇죠. 이 자동차에서 바퀴와 차체를 연결하는 부분인데, 이 서스펜션이 있어야 조금 더 이런 야지 주행 시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울퉁불퉁한 길에서 승차감도 좋아지고 또 이 지면과 바퀴의 밀착도를 높여서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게 만드는 게 바로 서스펜션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이 K2 전차는 보면은 굉장히 이 독특한 서스펜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위치로 이렇게 좀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야지 주행 시에는 서스펜션이 높아져서 당연히 더 높은 그런 지상고를 제공을 하고, 또 도로 주행 시에는 당연히 서스펜션을 낮춰야겠죠. 그렇게 지면에 밀착함으로써 더 높은 속도를 낼 수가 있는 게 바로 K2의 서스펜션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자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여기 조금 살짝 왜 이렇게 적어 놨는지 모르겠지만, 자, while not as speedy as namesake. 자, 굉장히 미국 사람들이요. 뭐 이래서 좋기도 해요. 좀 솔직합니다. 이름만큼 굉장히 빠르진 않지만 The Black Panther can still hunt down its slower-moving prey thanks to its license built. 자, 라이선스를 받아서 제작된 이 MTU MB883 디젤 엔진을 통해서 느리게 움직이는 적을 추격할 수 있다. 빠르게 움직이는 적도 추격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자, 아무튼 여기에는요, 이렇게 뭐 400 horsepower, horsepower가 아니라 horsepower죠. horsepower 마력. 이제 400마력의 출력을 제공하는 이 보조 가스 터빈 발전기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속도가요. 뭐 이 정도면 뭐 도로에서는 최고 속도가 43마일. 이거를 이제 우리 단위로 번역을 해 보면 약 시속 70km 정도 되겠네요. 그다음에 야지에서도 중요하겠죠. 야지에서도요.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50km 시속 50km. 이 정도면요. 저보다는 훨씬 빠르네요. 네. 어쨌든 자,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그런 기능들을 싹 다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고 있는데, 또 이거 기능을 제가 한번 또 설명을 드려 보고 싶어요. 자, 바로 South Korea's next generation tank is equipped with domestically developed auto target detection and tracking system. 자, 자동 탐지 추격 시스템 역시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 헌터 킬러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자, 보면요. 헌터 킬러 기능. 여기서 헌터는요. 전차장을 말을 하는 거고, 킬러는 포수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차장이 표적을 탐지하고 지정을 하면 포수가 이걸 즉시 공격하는 체계를 바로 이 헌터 킬러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의 핵심은요. 바로 전차장과 포수가 조준경을 독립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점이 좋냐? 당연히 이 전차장이 새로운 표적을 뭔가 탐지를 하는 동안에 포수는 기존 표적을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두 사람이 같은 조준경, 같은 방향을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포수가 조준을 하고 쏘는 동안에 전차장은 빠르게 다른 곳에 있는 어떤 그런 적들을 탐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수의 표적이 나타났을 상황에 대해서 보다 빠르게 대처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기능이 없다면 이 전차장이 새로운 표적을 발견을 하더라도 포수가 잠시만 기다리시지 말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해당 표적을 다시 찾아서 조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대응 시간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헌터 킬러 펑션도 굉장히 잘 갖추고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기술적인 측면, 방어적인 측면, 그리고 타겟 감지와 추적에 있어서도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K2 팬서의 이야기, 기능적인 측면은 일단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이 흑표 K2의 이 가장 기본적이고 또 중요한 그런 제가 기능들을 살펴봤었는데, 마지막으로는 자, 그래서 이게 방산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렇죠. 제가 경제 아나운서인 거를 잠깐 잊고 있었네요. 자, 이 K2의 수출 현황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볼게요. Exporting the K2 Black Panther. 자, 이 K2 흑표 전차의 수출 현황. 자, 바로 볼게요. Even though Seoul is currently adopting the tank for its domestic use, the tank has caught the eye for foreign buyers. 서울이 현재 K2 전차를 처음에는 이제 국내용으로 채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차는 외국 구매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방산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게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바로 옆에 누가 있어요? 위에 북한이 있죠. 24시간 무장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상 외로 정말 우리나라 방산 기술이 발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지속적으로 미군과 합동 훈련도 진행을 하면서 이 관련 기술들도 많이 가져오게 됐고요. 또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장점이 사계절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이 점을 굉장히 간과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여름과 겨울에 최고 온도와 최저 온도가 크게 차이 나는 국가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뭐 한번 예시를 좀 들어볼까요? 이제 한창 독소 전쟁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었을 때 독일군의 발을 묶어놨던 게 바로 소련의 날씨였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이제 꽁꽁 얼어붙는 것도 문제지만 그 꽁꽁 얼어붙었던 진창이 봄이 되면 풀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탱크가 진격을 못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당시에 상당히 좀 열세한 위치에 있었던 소련이 시간을 벌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게 바로 날씨 이슈도 한몫을 했었다고 해요. 자, 그리고 뭐 당연히 소련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 굉장히 춥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히틀러가 바로바로 좀 이렇게 동계 보급을 안 해줍니다. 그 당시에 히틀러 씨가 굉장히 좀 정신력 이런 거를 강화를 이렇게 좀 약간 그런 거를 중시하면서 "야, 너네 거기까지 잘 갔잖아. 앞으로도 좀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좀만 더 버텨." 이러면서요. 그 추운 러시아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동계 전투복 보급이 늦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독일군의 이런 발목이 붙잡히는 일도 있었고요. 자, 당연히 이런 기계적인 것들도 날씨의 반응을 굉장히 민감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 생각을 해야 하는 게 이런 추운 날씨도 분명 있겠지만 그다음에 이 모래바람, 이제 사우디나 중동 쪽으로 가면 모래바람의 영향도 절대 무시를 못 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모래바람을 막으려고 나오게 되는 그런 기능들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더 추가적으로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어쨌든지 간에 이 현재 우리나라의 사계절 덕분에 강력한 정말 엄청난 그런 어벤져스 같은 그런 기능들이 많이 나오게 됐고 덕분에 노르웨이 방위 물자청 Norwegian Defense Material Agency 여기에서도 우리 K2 흑표 전차를 약간 되게 저 친구 괜찮은데 매력 있는데 이렇게 보게 됐고 또 이 친구들이요 차기 주력 전차 차기 MBT를 결정을 하기 위해서 K2와 그리고 독일산 레오파드 2 A7을 비교 테스트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요. 거의 이 독일제 거의 뭐 절반 수준 뭐 이 정도 되는 굉장히 가성비적인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비교가 안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단 뭐 K2 노르웨이뿐만이 아니죠. 여기 밑에 보시면요. 이집트 관련 이야기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폴란드 이야기가 오늘 또 하나 좀 관련해서 나왔는데 자,
우선 last December, 이 지난해 12월 카이로는 한국과 협력해서 이집트 군용으로 사용할 흑표 전차 버전을 공동 생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또 2022년 12월 가장 굉장히 또 중요한 일이 있었죠. 첫 번째 K2 흑표 전차와 이 K9A1 썬더 자주포의 배치가 폴란드의 항구 도시 그디니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정말 이 폴란드 사람들이 굉장히 이 K2 흑표 전차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되죠. 자, 그래서 계약 조건에 따라서 이 한국의 현대 로템은 제가 너무 무기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어서 처음으로 정말 25분 만에 이제 기업 얘기를 하게 되네요. 현대 로템에서 만든 그런 K2 흑표 전차입니다. 자, 그래서 2025년까지 폴란드에 180대의 K2 전차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이 계약에는 전차의 탄약과 함께 훈련 및 물류 패키지까지 부가 서비스까지 굉장히 풍성하게 우리 민족은 또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관련 또 이슈가 하나 마침 나오긴 했어요. 이게 또 폴란드와의 수출길에 있어서 약간의 황신호가 좀 켜졌다. 그런 이야기인데, 바로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게 아직 확실하게 좀 뭔가 매듭이 지어진 이야기가 아니라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오늘 4월 3일 기준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뭐 K2 전차 폴란드 2차 수출 빨간불 빨라야 5월쯤에 계약이 될 것이다. 이 좀 이야기를 좀 보자면은 이 K2 흑표 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좀 차질을 빚으면서 4월 달에는 되기가 좀 어렵고 5월쯤에 체결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서울경제 단독 보도로 나왔네요. 또 서울경제 멋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이 현재 폴란드를 방문을 해서 현지 국영방산그룹 PZZ와 추가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내용이 좀 전해졌고요. 당초 2차 수출 계약이 계속해서 좀 많이 늦어지고 있죠. 원래는 지난해 성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폴란드 내부의 사정도 있었고요. 또 이제 한창 진행이 됐었을 때 우리는 12월 달에 이제 비상 계엄령 사태가 있었죠. 이것 때문에 이제 폴란드 정부가 추가 조건을 요구를 해서 또 K2 전차 폴란드의 2차 수출 계약이 예상됐던 것보다는 좀 늦어졌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확정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마지막은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전망을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K2의 흑표의 유럽에서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이 유럽의 도입은 유럽 대륙에서의 지상 전력 균형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로 간주가 되고 있으며 러시아의 안보에도 굉장히 심각한 그런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우리나라의 K2 흑표 전차. 이렇게 해서 오늘 30분 내내 저희 탱크 그리고 이어서 K2 흑표 전차의 기능에 대해서까지 알아봤습니다. 만약에 반응이 좋다면요. 제가 다음에는 이제 미국의 그쵸. 제가 좋아하는 이 에이브람스 전차를 들고 올 예정이고요. 만약에 뭐 다른 거를 조금 더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뭐 항공모함이나 아니면은 뭐 전투기 이쪽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가져와 볼게요. 네, 여러분 오늘도 즐거웠어요.